혹시 매일 아침 알람을 끄면서 오늘도 어제랑 똑같겠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정작 어디서부터 뭘 바꿔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할 엘로이드의 미라클 모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도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바꿨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책이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세요 이런 조언을 넘어서 이 책이 말하는 기적의 아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우리 대부분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인 뿌리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단심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 6분 습관의 비밀을 함께 분석해보죠. 맞아요. 이 책의 핵심 전제는 아주 명쾌해요. 아침에 눈에 뜨는 방식을 바꾸면 인생 전체의 궤도가 바뀐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책에서 인용한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100명을 4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40년 뒤에 부자가 된 사람은 단 1명,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95%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거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5%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된다는 거잖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탄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 왜 95%의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살게 될까?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 어떻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이 바로 그거겠네요. 왜 우리는 평범함이라는 덫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 원인을 백미러 증후군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가려면 앞유리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백미러, 즉 과거만 보면서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과거의 실수나 한계, 실패했던 경험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하면서 현재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거 도전했다가 망했었지. 나는 원래 발표 같은 건 못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는 일종의 자기예언 같은 거네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 발목을 잡는 셈이고요. 맞아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도 아주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신념, 즉 나는 원래 못해 라는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과거의 증거들만 계속해서 찾아내고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백미러 증후군은 이런 인지적 오류를 아주 잘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책에서는 평범함을 만드는 다른 핵심 원인들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삶의 목적 부족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죠. 방향성이 없는 상태군요. 네, 목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익숙한 길로만 가게 되고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책임감 부족을 꼽아요. 자신의 삶과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지기보다는 회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어라며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평범한 주변 환경의 영향이요.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평범한 영향력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비슷한 생각과 변명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의 평범함을 정당화하고 그 상태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대화 속에서 변화의 의지가 점점 깎여 나가는 거군요. 네, 결국 이 백미러 증후군, 목적 부재, 책임감 부족, 주변 환경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진단입니다. 듣고 보니 꽤나 암울한 그림이네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목적도 없이 남 탓을 하면서 비슷한 사람들하고 위안을 주고받는 삶이라니. 그럼 이 거대한 평범함의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이 책이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거든요. 바로 기적의 6분이라는 루틴이에요. 솔직히 6분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 좀 과장된 광고 문구처럼 들리기도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아예 막아버리려는 의도 같기도 하고요. 이 6분 안에 정말 특별한 게 들어있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핵심은 6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6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요. 이 6분은 6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1분씩 진행돼요. 원래 이 책에서 제안하는 1시간짜리 라이프 세이버라는 6가지 습관을 아주 바쁜 사람들을 위해 초압축한 버전이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1분은 침묵이에요. 침묵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건가요? 저는 1분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온갖 할 일 목록이 막 떠오르던데요. 하하, 바로 그 상태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1분은 고요하게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명상 혹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목적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평온함과 명료함을 찾는 시간이에요. 정신없이 알람 소리에 반응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쵸.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시작한다는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1분은 확언이군요. 네, 자신이 원하는 모습,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백미러 증후군을 깨부수는 아주 직접적인 무기가 돼요.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나는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복함으로써 뇌의 신경회로, 즉 생각의 습관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일종의 뇌 근육 운동인 셈이죠. 뇌근육 운동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낯가지러울 수도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게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헬스장에서 처음 덤벨을 들 때 어색한 것과 같아요.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지고 근육이 붙는 것처럼 학원도 반복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 일부는 상상인데 이건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아주 비슷해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을 때의 모습과 그때의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시간이죠. 그냥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장면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상영하는 거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감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기쁨, 성취감, 자신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불러일으켜서 행동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번째는 쓰기. 이건 1분 안에 일기를 쓰는 건가요?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쓰기는 장문의 일기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날 얻은 교훈 같은 것들을 몇 단어라도 빠르게 적는 거예요. 특히 책에서는 감사함을 적는 행위의 힘을 강조해요. 오늘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감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감사처럼요. 감사함을 느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1부는 독서. 이것도 1분 가지고 뭘 읽나 싶긴 한데 책에서는 단 몇 페이지만이라도 자기계발서를 읽으라고 하죠? 네, 여기서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매일의 투입이에요. 매일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아주 조금이라도 얻어서 그날 하루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통찰 하나를 얻는 게 목적이죠. 이게 바로 지식의 복리 효과예요. 하루 1페이지는 미미해 보이지만 1년이면 책 한 권이 넘는 분량이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분 차. 대망의 마무리는 운동이네요. 헬스장에 가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팔 벌려뛰기나 스쿼트,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심박수를 살짝 높여주는 거예요. 몸에 이제 활동 시작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주 효과적인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리해보면 침묵, 확언, 상상, 쓰기, 독서, 운동 이 6가지를 1분씩 듣기만 해도 정말 이상적인 아침인데요.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알겠는데 저는 정말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이 책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핵심은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날 아침 컨디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약간은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 내용이 나오죠. 네, 아주 결정적인 실험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피곤할 겁니다. 라는 부정적인 암시를 주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4시간을 잤든 6시간을 잤든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어요. 와, 스스로의 예언이 실현된 셈이네요. 그럼 반대 그룹은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정반대의 암시를 줬어요. 오늘 밤 당신에게 주어진 잠은 축복입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내일 아침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날 겁니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놀랍게도 이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똑같은 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개운하고 활기찬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물론 이게 만성불면증이나 다른 수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까지 적용될 만능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평범한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잠의 양에 대한 걱정보다 잠의 질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책에서도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신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즉 플라시보 효과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침의 컨디션이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나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팁들도 있겠죠? 머릿속으로만 내일 잘 일어나야지 한다고 몸이 따라주진 않으니까요. 물론이죠. 아주 실용적인 5가지 전략을 제시해요. 첫째, 전날 밤에 아침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 또 어떻게 일어나지? 걱정하는 대신 내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통해 성장할 내 모습이 기대된다는 설렘을 갖고 잠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알람 시계를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저도 해봤는데 문제는 좀비처럼 걸어가서 알람을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온다는 점이었어요. 하하,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죠. 셋째,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기. 칫솔질을 하면 입안의 상쾌함이 잠을 깨우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요. 넷째, 물 한 잔 마시기. 밤사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서 무기력함을 없애고 신진
대사를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이건 잠옷을 입은 채로 다시 침대에 누울까 말까 고민할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네요. 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군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책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통해 아침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네요. 그 아침 시간을 의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데 있었어요.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6가지 활동을 통해 하루를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며 시작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고요. 맞아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1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10점짜리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라클 모닝은 바로 그 성장을 위한 매일의 연습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셈이에요. 매일 아침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의식적인 시간을 통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아주 멋진 정리네요. 이 책은 라이프세이버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훌륭한 6가지 루틴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꼭 이 6가지가 아니어도 좋아요.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줄 아침의 첫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하루를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의욕적으로 가장 나답게 시작하게 할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